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권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은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중출장소장 문종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대현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전현선 세무과장입니다. 김상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중출장소 2024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7조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48억 5,594만 원으로 이 중 46억 9,27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6,31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 현황으로서 불용액 50%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조 민원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상 현액 28억 5,398만 원 중 27억 5,75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9,646만 원입니다. 478조 부동산 거래 신고 기타 보상금 100만 원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른 신고가 없어서 전액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조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3억 8,012만 원 중 3억 3,54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464만 원입니다. 다음은 491조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6억 2,184만 원 중 15억 9,97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206만 원입니다. 491조 좋은기업 유치 공공운영비 220만 원 중 123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용차량 정비 비용 및 사용량 감소로 97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중출장소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폐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안중출장소 세입 결산 수납액이 133억 3,228만 원. 그다음에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48억 5,500. 그 집행 잔액이 1억 6,316만 1,000원 정도 해가지고 집행률이 96.64%. 굉장히 양호하게 이게 이제 추경에 많이 감액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세액결산 쪽을 보면은 이제 이 안중출장소도 수납액이 133억, 이제 징수결정액이 212억 정도 되는데 133억. 미수납액이 한 78억 정도 됩니다. 수납률이 한 62.79% 정도 되는데 이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총무과가 이제 78억 5,200 정도 이제 미수납액이 있어요. 지난 연도 수입에서 51억 4,300, 그 다음에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해가지고 한 78억 8,400 정도 되는데 이 지난해도 수입은 51억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주로 개발 부담금하고요. 네.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납기 미도래가 한 3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7%. 네. 그다음 납세 태만이 29억
8,763만 원, 37.9%. 무재산이 12.1%, 9억 5,500 정도 되고요. 폐업 또는 부도, 소송 계류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납세 태만이나 무재산 이런 쪽에 비중이 좀 높습니다. 납세 태만이 지금 37.9%, 그다음에 무재산이 한 12.1% 정도 되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그 징수 활동을 좀 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게 네. 예. 대부분이 무재산이 많고요. 예. 납세태만 무재산이 한 9억 5,500 정도 예, 되네요. 예. 납세태만이 한 30억 가까이 되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네. 독촉 고집뿐만 아니라 네. 전화 독촉 해갖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납세태만이나 무재산 이런 쪽에는 좀 계획을 갖고 집중 관리를 그 납세태만자들 집중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좀 어려운 그런 무재산자나 이런 분들 그 분납도 유도하고 지금 여기 기타에 보면 기타는 여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예, 기타 저희가 한 280만 원 정도. 아까 또 송탄 출장소도 이제 똑같은 경우인데 이제 이 출장소에 이제 그런 뭐 개발 부담금이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좀 소장님이 좀 주기적으로 좀 관리를 하시면서 이 미수납액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출을 보면은 이제 예산 현액이 48억 5,500에 지출 46억 9천. 여기는 뭐 2월액도 하나도 없고 집행잔액이 한 1억 6,300. 96% 정도 이제 집행을 하셨어요. 굉장히 네. 알뜰하게 살림을 잘하셨다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연도 마지막 추경에 이제 많이 유보금 각 부서별 유보하고 해가지고 정리한 결과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민원 총무과에 478페이지하고 470페이지, 9페이지. 예. 이것도 이 신고 포상금인가요? 100만 원 이것도 저기 송탄 출장소처럼 잔액이 남았는데 부동산 거래법 위반 신고 포상금. 신고 포상금이죠. 예, 예. 이 건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집행자락이 한 4,800 정도 네, 남아 있네요. 좀 생각보다 많이 남았는데요. 예, 예. 저희가 구내식당 조리원이 2명 있고 2명, 총 3명이 있는데 총 3명이에요. 구내식당 2, 뭐 비서요원 1명, 예. 개별공시가 4명, 네. 여권사무 인부임 1명 이렇게 갖고 있는데 예. 요거는 사실 저희가 좀 마지막 추경에 좀 네. 털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미스를 했습니다. 네. 네. 차후에는 없도록 이런 일 없도록 네. 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세무과의 485페이지 이게 공공운영비에서도 한 3,400 정도 이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여기서 집행사유 미발생 120만 원은 뭡니까?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잠깐. 485페이지 예, 예. 세무과
공공운영비에 이제 2억 4,900 정도 되는데 네네. 2억 1,400 지출하시고 3,400 정도 잔액이 남으셨는데 네네. 이게 보니까 이제 고지서 우편 발송료 예, 그렇죠. 대부분이 우편 발송. 대부분이 우편 네네. 발송료인가요? 네네. 거의 저희가 우편 발송, 우편 요금이 이제 해마다 좀 상승할 수도 있고 또 돈이 이제 덜 거칠 때는 체납 안내문을 또 저희가 연 4회를 보내려고 다 예상은 했지만 저희가 또 더 보낼 수도 있게 해서 이 우편 발송료를 딱 정확하게 예, 저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그 가용액만큼을 딱 예산을 잡긴 사실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한 10% 정도 조금 여유를 여유 두는 있게 걸로 하신다. 예,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집행 잔액에 집행 사유 위발생 해가지고 120만 원을 따로 해놓으셨어요. 잔액 있는 거요? 잠시만요. 485페이지에 네네. 집행 사유 위발생 해가지고 120만 원.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및 정리에서도 사무관리비 450인데 360 지출하고 9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집행 사유 위발생 네네. 표기를 해놓으셨어요. 무슨 이제 내용인가? 집행 사유가 발생 안 했. 제가 이 120만 원에 대한 거는 좀 추후 설명을 드릴게요. 요 부분은 제가 금액이 적어서 제가 요거 아직 좀 사유를 좀 그 들여다본 것 다음에도 같아요. 그 체납세 징수 및 네. 정리에도 90만 원 해가지고 또 집행 사유 위발생 이렇게. 좀 전에 얘기하신 12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건 줄 알고 착각했네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고지서라든지 봉합기 수리비를 했는데 수리비 예산을 수리비 예산. 예. 근데 저희가 고장이 안 나서 사용을 안 한 건들이에요. 예. 그래서 미집행된 위발생했다. 것들이. 네. 수리비를 명목으로 120만 원을 책정을 예, 해놨는데 책정을 했는데 고장이 발생을 안 해서 안 해서 그래서 발생한 거예요. 집행 사유 위발생했다. 네네.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차량 저희가 영치 시스템 유지 보수도 그거 같은 경우에는 차량 영치 시스템 유지 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험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차량 그 고장 났을 때 뭐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는데 실제로 고장이 들라니까 좀 일부 영치를 하다가 네네. 고장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예예 예비비를 네네 해놨는데 준비해놓는다. 고장이 또 90만 안 원. 나면은 저희가 쓸 일이 없어서 그런 사고가 예. 없었다는 얘기네요. 네네 영치하면서 알겠습니다. 지금 저 안출도 그 세무과 그 전자고지 아까 카카오톡 전자고지 예. 하고 계시죠? 예 작년에 저희도 하반기에 체납 안내문 보냈고요. 저희도 체납만 하나요? 체납 아니요, 안내문은?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는 체납만 안내문만 보냈고 올해부터는 이제 정기분 저희도 보내는데 저희는 7월 재산세부터 재산세부터. 예 본청하고 저희는 7월 재산세부터 예 아까 안내- 송탄 출장소는 그 자동차세 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효과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 근데 저희가 7월에 한 이유는 이제 저희가 서버를 6월 자동차세는 다른 서버를 이용한 거고요. 정보통신과 저희가 이제 6월 말까지 자체 서버를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래서 본청하고 저희 안출은 7월 재산세부터 하기로 납기내 안내문 그 외에는 자동차세도 같이 하겠네요. 그렇죠. 계속 이제 모든 납기 때 저희가 다 활용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떤 데는 예산 절감액 해가지고 5%를 이렇게 빼놓나 봐요. 이게 그거죠. 배정 받을 때 근데 왜 이게 다른 데는 없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통계 목별로 네네. 그 건별로 이렇게 안 하고 어떤 데는 예산 절감액을 표기하고 어떤 데는 없고 그래요. 보통 경상적 경비를 예만 주로 하는 많이 거예요? 합니다. 경상적 경비에만.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도 지금 고맙게. 98% 정도, 고맙게. 98.6% 집행률이. 예. 그러나 추경에 다 이제 예산이 모자라요. 이제 공공운영비 이게 저 차량 유지비 같은데 유지비가 좀 전체적으로 많이 좀 여유가 있나 봅니다. 다들 남더라고요, 조금씩. 요게 저희들 가지고 있는 차량이 2014년식 프라이드인데요. 프라이드? 예, 아직 그 차가 예 아직 그런 프라이드가 차가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보통 이제 차를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출장 나갈 때 이제 관용차를 이용하기보다는 본인 차를 이용하다 본인 차를 보니까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자동차세하고 차량 보험료는 나가는데 이게 차를 많이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유류비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수리 유지비가 이제 조금 지출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요건 내년도 예산에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바꿔야겠는데. 차가 안 좋으니까 안 요건 타고 다니니까. 내구 연한하고 거리하고 다 병산으로 해서 저 교체가 되기 때문에 임의로 교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2014년도면 10년이 넘은 건데. 그러면 그 직원들이 차량을 운행을 하면 그 유류비나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해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별도는 없고요. 네. 저 출장비가 그 출장비. 4시간 이상은 2만 원, 뭐 2시간 이하는 만 원. 출장비 이렇게. 받아가지고 예, 자기가 그걸로 이제 처리하고 한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뜰하게 잘 쓰셔가지고 이 보니까 뭐 이제 잔액이 제로인 것들이 뭐 좀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추경에 다 반영해서 다 감액을 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지금 기획 우리 상임위에서 집행자를 이렇게 제일 안 남긴 안출이 제일 96.6% 제일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잘 하신 것 같고요.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를 좀 소장님이 예. 주기적으로 좀 철저히 좀 관리하셔가지고 납세 태만이라든가 무재산 이런 분들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재산 또 조회해서 추징할 거 하고 이렇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정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주 위원장님께서 부재 중이므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중 출장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원입니다. 앞서 송탄 출장소하고 뭐 그 대동 소위하고 이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집행이 됐냐, 뭐 집행 잔액은 얼마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세출 위주로 한번 여기까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중 출장소 소관 뭐 2024년도 회계연도 세출 결산을 보면 좀 예산 현액은 48억 5,594만 원이에요. 이제 아까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6.6%인 46억 9,278만 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3.36%죠. 정확하게 맞으면 3.36% 1억 6,316만 원 정도가 이제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기획행정위원회 업무 여기 소관부서 특성상 뭐 당연히 여기는 부용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예를 들어 상권위원회나 복지 쪽은 아무래도 특히 상권 쪽 관련된 건설 도시과나 뭐 건축 녹지과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이제 이 집행 잔액이나 아마 그렇게 좀 발생이 됐을 거로 봐요. 근데 저희는 좀 민원 총무과나 세무과 뭐 경제과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는 적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거 말씀을 드리고 이 우리 송탄 출장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유별 미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 절감액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안중 출장소도 그건 뭐 아마 이 저기 책자는 아마 안 갖고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뭐 결산서는 안 갖고 오셔가지고 못 보실 수도 있는데 민원 총무과가 992만 5천 원 정도 돼요. 세무과는 41만 4천 원 정도 되고 지역경제과는 102만 원 정도 되고 요 관련돼서 뭐 이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절감을 한 부분이 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민원 총무과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992만 5천 원. 이 예산 절감액은 사실상 그 실제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해서 절감했다는 것보다는 유보액으로 잡아놨던 부분이라 경상적 경비 쪽에 유보액을 많이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유보액을 그렇게 잡는 이유가 있을까요? 중요한 예산에 더 쓰기 위해서 이제 본청 차원에서 예산 부서 차원에서
아니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중요한 건 당연히 유보액을 시켜서 유보액 갖고 잘 활용해서 이 뭐 급한 뭐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뭐 워낙 예산이 저희가 좋지 않은 24년도나 뭐 25년도 올해도 마찬가지고 예산 확보도 좀 힘들고 여러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유보액을 20% 유보도 시키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꼭 그 보면 그 유보액 20%를 관리비나 뭐 사무관리비 이런 데서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전에 지적 사항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업무 보고 때나 뭐 여러 가지 예산 우리 25년 예산 이 심사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왜 굳이 거기에 항상 그렇게 20%를 유보시킬 정도면 그만큼 많이 과대해서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보통은 20%는 아니고요. 10%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10%를 잡고 타이트하게 잡고 좀 절약하는 이런 게 더 필요한데 항상 이게 과대하게 잡아놓고 거기에서 잘 맞춰서 쓰는 이런 분위기 이런 거를 좀 없애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똑같이 이 성탄 출장소에 덧붙여서 여기도 안중 출장소도 그것도 좀 감안해가지고 예산 편성 시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집행률 저조 사업 보면 똑같아요. 송탄 출장소처럼 공인중개사 관리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기타 보상금 100만 원은 계속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올해도 아마 100만 원씩 잡아놓지 않으셨나요? 총무 과장님 혹시 올해도 100만 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잡아놓은 것 같은데 100만 원을 저 예산 심사할 때 그렇죠 예 100만 원씩 그랬을 거예요. 예. 근데 24년도도 건수가 없어서 100만 원씩 안출 송출 다 집행자의 집행률이 0이에요 0. 그럼 이걸 좀 계속 연간 계속 이런 게 발생이 되면 뭔가 좀 개선을 하거나 뭔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요? 잡아놓고 안 들어오면 집행 안 하고 만약에 혹시나 들어올지 모르니까 잡아놔야 되고 이런 이 딜레마가 있는 거잖아요. 예산 편성 시. 예비적 성격이라. 근데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기 관연도 추계치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보고 그러면 내년도- 제가 이제 이거를 네. 이거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예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말고 이런 성격을 가진 여러 가지 포상제도가 과연 예산이 얼마까? 그럼 그거를 굳이 편성을 안 하고 그걸 차라리 예비비 쪽에서 갖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편성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그 문제가 법적으로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비적 성격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요거 뭐 100만 원만 갖고 뭐 딱 하기는 좀 애매한데 전체적으로 우리 뭐 평택시 전체 이 부서에 예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는 따로 모아서 뭐 예비비 쪽으로 나중에 발생되면 거기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지출하면 굳이 편성을 안 해도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번 고민 좀 해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성과지표 달성 보면 여기는 안중 출장소서관은 2024년도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 달성도는 한 90%예요. 정책 사업 목표 지표수 중에 10개 중에 초과 목표 달성이 한 2개 된 거고 목표 달성 7개고 미달 지표가 1개 돼 있는데 미달은 이제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으로 시민 편의 지적 행정 서비스 실천 그중에 개발 부담금 징수 그게 이제 66.1%로 미달성이 됐어요. 그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이게 개발 부담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그다음 개발 부담금이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또 3년에서 5년까지 분납도 할 수 있고 납부 연기도 가능해서 요게 물론 또 납부태만 체납이 돼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목표가 있으면 좀 그 달성에 뭐 거의 근접하게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이제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서는 초과 달성 1000%예요. 그 1000%라는 거는 그 목표가 워낙 낮은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건지 너무 진짜 이
목표 달성을 엄청 잘하신 건지 이 이유가 1000% 정도 될 정도가 목표가 대세가 잘못 설정된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뭐 달성도 잘 하시고 초과 달성도 많이 하시고 거의 뭐 미달만 했고 뭐 대부분 90% 이상이 달성을 하셨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됐든 목표대로 성과 지표대로 이제 달성하셔가지고 뭐 잘 하셨고 나머지 이제 미흡한 부분은 좀 그렇게 개선을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대부분이 결산하면은 어떻게든 2024년 회계년도 결산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토대로 뭐 다 잘 검사를 하셨을 거로 보고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위원회에서 또 검사를 하는데 심사를 하는데 이 대부분 나오는 게 똑같아요. 뭐 미수납 얘기 아까도 뭐 나오셨고 잘 됐는지 불여불급한 거는 어떻게 됐든 이걸 토대로 해서 추후에 예상 편성 시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걸 결산을 해야지만 거기에 또 많이 뭐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남거나 이런 걸 잘 면밀히 살펴서 또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결산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 지금 현재 이 과에는 뭐 명시 이월이나 사고 이월이나 뭐 계속 비월은 뭐 업무 특성상 부서 특성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조금 관련된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정산 이런 게 이제 제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투명성 있게 돼야 되나 뭐 이런 전반적인 이런 거를 좀 결산할 때 잘 뭐 결산 검사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잘 하셨다고 좀 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질의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저희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안중 출장소 그 예산 현액이 48억 5,500만 원 정도인데 여기 지금 불용액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이게 그 지출 잔액 1억 4,970만 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요거에 대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몇 페이지? 이거 저 470에서 479쪽 사이에 있어요. 여기 불용 잔액 현황. 예산 현액이 지금 48억 5,594만 예, 예. 4만 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집행 잔액이 1억 6,316만 원? 이 정도 이렇게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요거는 인건비인데요. 예. 그 기간제하고 개별 공시지가 인부임하고 여권사무 인부임인데 이게 저희가 잔액이 발생을 해서 예. 마지막 추경에 좀 털었어야 되는데 못 털은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 예산 잡을 때 이 예.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하여튼 수고하셨고 예산 편성 시 진짜 충분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좀 수립하시고 사업 추진간 적극 행정을 통해서 예산 낭비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 출장소 소관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어떻게 할까요? 중식하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